연말 릴레이 특집 2021 섹터별 증시 전망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 쪽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2021년도 상반기 특히나 주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섹터죠. 반도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전망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증권 노근창 리서치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반도체 산업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다 보니까 어게인 2018, 네. 2018년에 정말 반도체주들이 시장을 강하게 주도를 해줬잖아요. 네. 그런 기대감이 지금도 고조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명 슈퍼사이클 진입이 가능할까요? 예, 저희는 워낙 언택트 시대에 접어들었고 또 5G 인프라 투자를 했던 통신사들도 이제 이런 클라우드랑 접목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많이 확대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슈퍼 사이클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번 사이클은 뭐 올 상반기처럼 6개월짜리가 아니라 네. 최소한 1년 6개월 이상 진행되는, 왜냐하면 교체 수요가 되게 많고요, 서버가. 네. 서버가 교체를 해야 될 시기인데도 아직 교체를 못했고요. 그래서 내년 1월부터 교체 수요가 있고 여기에 또 인텔의 신규 CPU가 나오면 또 그 제품이 또 D램을 많이 탑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효과 때문에 슈퍼 사이클은 진입할 것 같고요. 정말 다행스러운 거는 D램 가격이 1월부터 오를 것 같고요. 고정 가격이 지금 서버 D램 같은 경우에는 내년 3월까지 하락으로 대부분 봤는데 조기에 좀 반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슈퍼 사이클의 징후는 아주 강하게 포착이 되고 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강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시그널이 같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가가 이제 하반기 4분기 들어서 특히나 삼성전자를 필두로 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7만 오늘 6천 원 또 찍었고요. 8만, 9만까지도 간다.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은 뭐 주가라는 거는 실적이 네. 나오면 후행해서 갈 수 있고 물론 또 실적이 나올 줄 알고 선행해서 갈 수 있는데 네. 어쨌든 그런 단순한 주가보다도 삼성전자가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예상보다 빨리 반등할 것 같아요. 실적도. 내년 1분기부터 네. 상당히 의미 있는 실적이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2018년의 이익을 이제 그쵸. 초과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근데 그런 징후들이 오히려 상반기에 많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익의 퀄리티가 중요한데요. 2018년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전체 이익의 75%였고, 이제는 뭐 비메모리 반도체도 그렇고, 비중을 키워나가고 예, 있죠. 그리고 IM 쪽도 상당히 이익이 좋아지고 있고, 네. 내년에는 또 애플, 삼성 모두 또 플렉서블 올레드 쪽. 을 많이 드라이브를 걸 거기 때문에 그렇군요. 삼성 네. 디스플레이 쪽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퀄리티가 상당히 좋아지는 시점이기 네. 때문에 제가 지금 추정한 거는 이제 2021년은 2018년보다 이익이 이제 좀 적은 거로 잡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 1분기부터 고실적이 나온다면 조심스럽게 한번 잘 간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IM 부문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이제 화웨이의 빈자리를 놓고 빠르게 좀 글로벌 기업들이 치고 네. 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의 글로벌 스마트 시장 1위 자리를 좀 굳건히 할 수 있을까요? 뭐 2021년은 저희가 조심스럽게 3억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이 또 요즘은 직접 다 만들지는 않습니다. 한 뭐 10% 정도는 중국의 그 JDM 회사들을 통해서 또 대응하기 때문에 중저가는 뭐 저가 스마트폰은 그렇게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웨이가 이제 중남미하고 서유럽에서 삼성을 많이 괴롭혔는데 네. 그 친구가 이제 퇴출되면서 삼성은 좀 안전하게 그 네. 지역에서 좀 점유율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SK 하이닉스도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을 가져오면서 예. 강자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어떻게 기대를 해보면 좋을까요? 사실 내년은 이제 사실 SSD 비즈니스를 2021년까지 딜을 클로징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2022년 실적에 인텔의 실적 이제 이번에 인수하는 회사 실적이 이제 기여를 할 것 같고 다만 기대감이 내년 전체적으로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 자체적으로도 낸드의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있고 그다음에 이제 딜램 가격이 1월부터 오른다면 저희가 봤을 땐 좀 조심스럽게 낸드 가격은 2분기부터 오를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SK 하이닉스가 자체적인 3D 낸드의 원가 절감과 함께 판가 상승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뭐 조심스럽게 내년 네. 2분기부터 하이닉스가 인텔 수치를 제외하더라도 낸드에서 흑자 전환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디램과 낸드의 가격이 상반기에 조금 예상보다 빠르게 오를 예.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버 쪽 투자가 이제 2분기부터는 상당히 늘 것 같고, 근데 1분기도 예상보다 좀 서버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체 낸드 수요에 서버가 차지하는 게 현재는 20% 내외인데 네. 이제 앞으로 점점점 서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에
또 하이닉스가 서버 디램에서는 또 뭐 삼성전자랑 그렇죠. 거의 네, 비슷한 수준입니다. 강자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내년 2분기부터 뭐 낸드, 디램 모두 의미 있는 실적 개선을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파운드리 사업부는 어떨까요? 지금 이제 메모리 쪽은 뭐 반도체 기업에 있어서 현재를 담당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비메모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과 대만의 TSMC가 지금 양강 구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양강치고는 많이 좀 아니고요. 따라가는데. 1등이 TSMC 점유율이 50%가 넘고 삼성은 20% 내이기 때문에 양강은 아니고 확실한 1등을 쫓아가고 있고요. 다만 우호적인 환경이죠. 네. 왜냐하면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히 7나노 이하의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큰데 그거가 되려면 노광 공정이나 이런 쪽에 있어서 기술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네. 가능한 회사가 TSMC하고 삼성밖에 없다. 공급자가 2개밖에 없고 수요 관점에서는 저전력 반도체가 모든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서버, 네트워크 장비, 그리고 스마트폰, 그리고 게임기 여기에 이제 자동차까지도 5나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좋고 반면에 공급은 2개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라서 상당히 좋고 여기에 블랙리스트로 SMIC가 등재가 되면서 14나노 이하의 그런 조금은 공정이 좀 그렇게 떨어지는 공정도 네. 수요가 좋은 거 대비 공급은 상당히 타이트해지기 때문에 파운드리는 올해도 뭐 시장 전체적으로 한 20% 이상 성장할 네. 건데 내년도의 성장세도 상당히 가파를 것 같습니다. 빠르게 좀 격차를 좁혀서 비등비등해지면 좋겠네요. 네. 자, 이를 따라가는 중소 관련주들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이 메모리의 한계, 시장의 좀 포화 상태를 극복하는 그런 타이밍에서 비대면이라는 물결을 타게 되었습니다. 예, 예. 이게 또 하나의 큰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2가지인 것 같아요. 이 비대면 때문에 노트북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원래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네. 2020년에 16% 정도 플러스 성장을 하고요. 내년에도 플러스를 얼마나 할지는 봐야 되지만 네. 그리고 이렇게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노트북도 스펙이 사양이 되게 좋은 노트북을 씁니다. 그래서 보통 워크스테이션 노트북 수요가 상당히 크고 있고요. 워크스테이션의 의미는 뭐 노트북 CPU도 되게 성능이 좋지만 D램을 또 많이 탑재합니다. D램을 32GB, 64GB를 달기 때문에 뭐 비대면 효과가 사실은 PC의 질적 성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고 여기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업체들도 보안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관련된 또 기업체들의 서버 투자, 또 기업체들이 서버 투자를 못하면 전문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네.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또 데이터 센터 투자가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비대면은 사실 반도체 산업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고 있고 비대면 수요가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반도체가 활용되는 그 산업 분야가 더 넓어지는 예, 예.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또 자율주행 쪽이 아닐까요? 예.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애플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맞아요. 들어온다지만 사실 전기차보다는 자율주행차 시장에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어쨌든 뭐 상당히 많은 IT 기업들이 이제 자동차 시장으로 들어오고 두 번째는 자동차 회사들도 IT 색깔을 많이 입히죠. 저희 모그룹인 현대차 그룹도 이제 네. 미래 모빌리티 쪽으로 이제 사실은 자동차 산업을 좀 어떻게 보면 질적인 변화를 지도하고 있는데 그만큼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특히 자율주행에서 또 파생되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특히 비대면 수요이기 때문에 사람이 배달하기보다는 배달 로봇, 식당에서든 네. 호텔에서든 뭐 병원에서든 그런 수요가 되게 많아지고 있고요. 거기에는 카메라, 레이더와 같은 그런 센서가 들어가고 또 그리고 CPU, GPU가 들어갑니다. 네. 그 옆에는 또 D램이 대거 탑재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 자동차는 결국은 또 두 번째 축복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긍정적인 전망이 많으니까 오히려 네.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반도체 안에서 그러면 자세하게 보면은 뭐 메모리, D램과 낸드 그리고 비메모리, 파운드리 아니면 시스템 반도체도 있고 소재 부품 장비주까지 참 많은 그런 네. 관련주들이 있어서 네. 우리가 좀 내년에 그러면 어떤 쪽을 어떤 기업을 봐야 되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컴플라이언스 이슈 때문에 제가 커버하는 기업만 얘기를 할 수 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저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2021년에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그렇고 기회가 많을 것 같고 삼성전자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종목보다는 업종을 좀 얘기한다면 2030년까지 삼성이 세계 1위를 하겠다고 했어요.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근데 지금 대만의 이제 TSMC 대비 생산 캐파가 뭐 반도 안 됩니다. TSMC가 월 100만 장인데 삼성이 50만 장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등 하려면 설비 투자를 많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삼성이 근데 설비 투자를 파운드리 쪽에 어디를 할 건가? 1등 하려면 당연히 EUV 쪽 투자를 많이 할 거고 EUV 장비는 당연히
네덜란드에 ASML이 공급하지만 EU에 관련된 파생된 그런 뭐 부품이든 장비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1년에 주목해야 될 거는 역시 EUB 서플라이 체인과 관련된 한국 반도체 장비 소재 회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힌트를 주셨습니다. 예. 네, 투자하실 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내년에 슈퍼 사이클을 누릴 수 있는 반도체 업종의 자세한 맥을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노근창 센터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